안녕하세요. 자,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은 노화의 과정과 결과. 자, 노화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어떤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맥락에서는 또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생명체라는 것은 이 오거니제이션,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이 가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느끼는 심적인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일단 노화의 개념과 영역. 자, 노화, 발달로서의 노화. 그럼 이제 에이징. 에이징 그대로 말하면은 나이를 먹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달, 유기체, 생물,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연속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상승적 발달과 퇴행적 발달을 포괄하는 역동적인 안정과 변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태어나면 어쩝니까? 일단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심리, 사회적 측면을 차치하고, 생물학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일단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상승적 발달하죠. 20세까지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나서 20세에서부터 적어도 이제 30, 40까지는 그 발달 수준 그대로 가다가 40이 넘게 되면 퇴행한다는 것은 뒤로 물러선다는 것,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게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역동적인 안정과 변화의 과정이다. 라고 노화 개념, 나이 먹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노화란 발달 중, 그 중에서도 노화만 딱 떼서 보면은 발달 중에서 퇴행적 발달이다. 그 말은 이제 퇴행이란 건 뒤로 떨어진다. 성장, 성숙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노화, 성장이나 성숙은 태어나서 적어도 성인이 되는 20세 정도까지는 성장, 성숙. 물론 거기서 30, 40까지도 이제 사회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익어가죠. 그럴 때는 성장, 성숙이라 그래요. 이제 그 이유는 노화라. 바로 퇴행이다. 그걸 뭐 퇴행적 발달이다라는 건 조금은 좀 아이러니죠. 발달이 어떻게 퇴행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퇴행적 발달을 말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고. 야, 노화의 개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상의 변화로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주로 퇴행적 발달이다. 그러니까 퇴행이란 말은 원래 퇴자란 말은 물러난다는 뜻이고 퇴가 한자로 행은 행한다, 물러나 행한다, 뒤로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퇴행이란 말은 뒤로 떨어진다. 우리 퇴행이라는 개념은 뭐 심리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퇴행이에요. 지금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한 5세, 4, 5세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럼 꽤 컸죠? 잘 걸어 다니고 합니다.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요? 갑자기 동생을 봤네. 동생을 보게 되니까 내 사랑이 동생에게 다 뺏길 것 같아. 갑자기 깁니다. 걸어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기고 막 부모에게 어린애 흉내를 내는 거야. 그것도 퇴행이에요. 뒤돌아서는 거니까.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생물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봅니다. 자, 그래서 노화의 특성은 노화를 변화로만 보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나 또 안정성도 동시에 오른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가 연륜이 쌓여간다 그러잖아요. 연륜이 쌓여가면 또 뭐가 생긴다 그럽니까? 지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정성이라는 측면이고, 노화는 상실과 획득, 쇠퇴와 성장,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 다 갖고 있다. 예컨대 건강의 쇠퇴는 상실, 쇠퇴, 어떤 부정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경험과 지혜의 확대, 지혜 이런 것은 획득, 성장, 긍정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노화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포함. 그렇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가 다 늙어가는 현상이 보이고, 물론 개별성이라는 건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은, 야, 당신은 말이야,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얼굴이 동안이야. 당신은 말이야,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신체적으로 아주 짱짱하네. 라고 하면 개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보편성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어가면 다 늙어간다. 노화는 유전과 환경에 의한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 그렇습니다. 타고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족력을 보더라도 그 가족들 보면 상당히 노안들이 많다네. 노안. 나이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하면 또 거꾸로 어떤 집은 또 그렇지 않더라. 또 환경도 가난한 환경에서 또 시골에서 나이가 먹어간 거라고, 부잣집에서 또 도회지에서 먹어간 거라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유전 환경이 상호작용한다. 생물적 노화는 원상태로의 복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비가역성이라는 건 되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뭐 가끔 세계적인 부자들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뭐 피를 수혈 받은다, 뭐 그러기 위해서 세계적인 부자들은 1년에 자기 신체에다 몇 억을 쓴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노화가 조금은 더디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60 먹은 사람이 20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사회적 노화는 원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노화라는 것은 어쩝니까? 생물학적 노화와 달리 사회적 노화는 지금 비록 60 넘어서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현직에 있을 때처럼 또다시 일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뭐 퇴직후 재취업하니까, 이 사회적 노화는 불가역이 아니라 가역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노화의 특성, 노화의 결과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상적 노화 자체만으로는 질병이 유발되지 않은,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간다, 자연스럽게 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근데 그건 질병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노화는 질병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노화의 진행과 함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병리적 노화다. 그럴 때는 병리적 노화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치레를 자주 한다, 그래서 빨리 늙어간다, 이런 걸 병리적 노화. 노화 기전이나 유전과 환경, 제가 말한 유전과 환경은 항상 같이 붙어간 겁니다. 정상적 노화, 신체 기능의 저하, 위험 인자가 개입되고 병리적 노화로 전환, 그리고 질병에 의한 이환, 병이 생긴다. 그건 뭐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딱 따라온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따라온 건 병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뭐 기계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기계도 상당 기간 쓰다 보면 어쩝니까? 쓰다 보면은 노쇠화된 것이에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30만 킬로, 50만 킬로, 100만 킬로 오래 타면 어쩝니까? 오래 타면 그 정도로 기능이 쇠하고 폐차하게 된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병리적 노화로 보지 말자는 그런 맥락이 깔려있죠. 자, 가장 중요한, 자, 생물학적 노화, 생물 노화, 사회적 노화, 심적 노화 이런 게 있겠는데, 생물학적 노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를 신체 구조 외적 변화를 의미할 정도로 신체적 노화가 익숙한 개념이라, 생물적 노화가, 그러니까 신체적 노화란 말보다는 생물학적, 생물적 노화라 라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자. 앞으로는 생물적 노화, 신체적 노화보다는 개념, 생물적 퇴화 과정이 생물적 재생산 과정을 능가하여 유기체 내에 퇴행적 변화가 나타난다. 제가 퇴행이란 말 했죠? 20세까지는 지속적인 성장 발달하고, 20세, 30, 40대는 유지를 하고, 40 넘으면 거꾸로 또 떨어지고, 이걸 소위 말하는 퇴행적 변화라고 그래요.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구조 및 신체 내부의 세포, 조직, 장기 등 유기체 전반에 일어나는 쇠퇴적 발달,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도 제가 볼 때는 여느 운동이든지 가장 힘 좋을 때가 20대입니다. 그런데 정교하지 않아. 20대는 덜 정교해. 30 정도, 30대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볼까? 정교해지고 아직도 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40이 넘어가면은 은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노령 은퇴는 60이다, 65세다라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의 제가 은퇴는 적어도 40. 그 정도 봐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그 정도에서 연봉을 책정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생물학적인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역, 생물적 노화, 신체적 노화 플러스 생리적 노화, 신체 생리 다. 신체적 노화라는 신체 구조와 기능의 쇠퇴로 인하여 활력을 상실하고 힘이 떨어진다 그 말이겠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된다.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병은 필수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의 사고, 4가지 고통으로 먼저 합니까? 먼저 병고예요, 병고. 병고. 할 일 없는 무의고, 무의고. 또 고독은 고독고도 있어요, 고독고. 할 일 없이, 외로우니까 고독고. 이런 것들이 노인의 병고, 빈고, 또 빈곤, 병고, 빈고, 무의고, 고독고. 이게 4가지 고통이에요. 자, 신체에 대한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생명 노화. 유기체의 기관, 조직체, 세포, 생체 통제 기제 등의 쇠퇴와 기능이 약화되는 노화. 특히 이제 생리적 노화의 대표적인 것은 세포가 줄어듭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 뇌 같은 경우, 나이가 먹고 60대, 70대면 뇌가 수축됩니다. 쉽게 말하면 쪼그라들어. 뇌가 쪼그라든다는 건 그만큼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 그것이 심해지면은 치매가 나타난다. 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리적 노화예요. 야, 생물적 노화의 원인은 왜 그러냐? 외적 환경 요인에 촉진되지만 유전 등 내적 요인. 물론 외적 요인은 환경적인 것. 그죠? 근데 또 내적인 것은 유전적인 것, 타고난 것. 그러니까 생물적 노화가 빨리 온다. 그러면 환경적인 것. 예컨대 가난하다, 농촌이다. 농촌은 뭐 꼭 가난한 거 아닙니다만. 거꾸로 좀 부유하다, 도시다. 환경적인 것. 유전적인 것, 타고난 것이죠.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 유전적인 것. 이게 이제 외적, 내적. 모든 사람에게 보편 나타나지만 노화 속도와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 그러니까 보편성은 나이가 먹으면 늙는다.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정도에 따라서 누가 더 빨리 늙냐? 누가 늦게 늙냐? 그 차이점이지. 신체 구조 기능 저하, 일상생활 등 동작 능력 저하로 아무래도 이제 순발력도 떨어지고 얘네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 상실로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생명 종식에 이르게 한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 모든 생명 유기체는 다 이런 보편성과 개별성 갖고 있다. 자, 생물의 노화 계속입니다. 최적의 노화, 긍정적 유전 요인과 긍정적 환경의 작용으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최소한도만 노화된다. 최소한도만. 즉 성공적 노화. 이제 이건 최적의 노화, 성공적 노화. 이제 긍정적 유전 요인. 이제 가족의 타고난 어떤 생명력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것에 대한 그런 건강함. 거기다 환경, 부유하고 걱정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면 성공적인 노화가 되겠죠. 통상적 노화, 긍정, 중성적 유전 요인에 부정적 환경 요인을 적용하여 질병과 기능 제한을 처리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통상적 노화라는 것은 이제 성공적 노화보다는 못하지만 그 다음 단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잘못된 노화가 병리적 노화. 부정적 유전 요인에 부정적 환경 요인을 작용하여 심각한 만성 질환과 장애를 초래하는 노화. 이건 이제 노화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노화. 말 그대로 가장 나쁜 노화, 병리적 노화 이렇게 말하니까 최적이냐, 성공적이냐, 통상적이냐, 병리적이냐 이렇게 단계 구분 지어 봅니다.
자, 생물적 노화의 개념과 특성에 세포 이론, 사용 마모 이론, 노폐물 축적 이론, 교차 연결 이론, 유전자 변이 이론, 세포 분열 제한 이론, 유해 산소 이론. 자, 일단 사용 마모 이론. 모든 우리 생명체랄지 기계랄지 할 것 없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죠. 닳아져, 없어져. 자, 그게 유전자 변이 이론을 가지고 제가 설명 한번 해보자면은,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남성, 여성 평균 수명할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은 남녀 합쳐서 82세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남자는 3살 빼요. 79세. 여자는 3살 더해. 85세. 그러면 도합 6살 차이가 나요. 그럼 왜 남자보다 여자가 6년 더 사냐? 라고 제가 어떤 강의에서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학생이 떨어지자마자 독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해서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유전자 변이 이론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죽을 때까지 가면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태어날 때 아이의 유전자는 굉장히 오염되지 않은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이 바뀐다는 것이야. 바뀌는데 예컨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랄지 직장이랄지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할지 이럴 때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요인들이, 그래서 남자의 유전자 변이가 여자보다 2배나 많다 그래요. 유전자 변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생명이 단축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게 세포 이론이에요. 유전 이론, 유전자 조절 이론, 오류 제어, 특히 DNA 과다 이론, 질서 무질서 이론, 텔로메라제 이론, 텔로메라제 이론. 물론 이런 것은 이제 학문적인 내용입니다. 유전자의 어떤 문제점, 생략적 이론, 신진대사. 가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기능이 좋아진다는 신진대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안 되니까 이제 노화된 것이지. 잘.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쩝니까? 먹는 음식도 줄여야 되잖아요. 신진대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열량 제한. 그렇습니다. 열량도 많이, 우리가 열량을 많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대. 사망 호르몬, 신경 호르몬, 흉선 자극, 생명 속도, 생제 통제. 물론 이거 다 과학적 이론입니다. 면역 이론, 면역 반응 이론, 자동 면역. 그러니까 아무런 면역력이 떨어진다. 나이가 먹으면 노화죠.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죠. 실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술, 담배도 안 해요. 그런데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무슨 가게를 했는데 재산도 그렇게 해서 일고는 뭐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가방끈도 길지 않지만은 열심히 했고 3, 40억을 모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절대 비싼 밥을 먹질 않아요. 예컨대 이 식당에서 파는 밥이 한선이 5,000원이다 하면 5,000원짜리 이상을 안 먹어요. 돈이 많이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근검 전략하면 좋습니다. 근데 항상 돈에 대한 스트레스 강하다니까요. 어느 날 가슴이 아프더랍니다.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자각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심각하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간암 말기. 죽었습니다.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큽니다, 사실은. 자, 신체 기능의 생물을 좀 더, 머리카락 실버색, 물론 이제 백발 하얗게, 노인의 고유색 실버 세대. 그래서 노인들 실버라 한다. 실버 세대 한다. 피부는 창백화, 얼굴 반점, 우리 검버섯이라고 그러죠? 건성화되고 마르죠. 피하제방과 신경세포 감소로 피부 탄력과 체온 유지 능력이 감소된다. 그랬습니다. 온도 적응. 그래서 노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따뜻한 곳에 가라. 호흡기 질환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직 구성 보세요. 지방분 증가, 고형분과 수분 감소, 참 이제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골절, 공각, 이제 뼈 연골이 약해, 탄력이 약해집니다. 관절염, 수이근. 자신의 의지대로, 수이근이라는 건 자신의 움직이는 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 점점 떨어지죠. 그것이 운동량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중량. 제가 말했잖아요. 40세부터 장기가 줄어든다. 25세를 100으로 봤을 때 75세 노인 신장은 81%, 20% 줄어듭니다.
간장은 61, 더 33, 비장 45%더 줄죠. 심장은 140번 정도로 증가하면 심장이 커진단 말이지. 왜? 그 혈압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장기 기능 역시 변한다. 그렇습니다. 장기 중량이 줄어든다는 일반. 심장 기능도 마찬가지죠. 심장 혈관 강화로 심장은 커져. 혈관이 강화되기 위해서 피를 계속 보내야 되니까 심장 커진다는 거지. 중량 증가로 심박 출량과 박동 능력은 감소, 심장 판막, 석회화로 심장 질환 위험 증가. 그래서 혈관이 가늘어지고, 혈관, 동맥벽 비대, 동맥벽이 비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를 많이 공급을 못 해줍니다. 탄력 감소로 고혈압, 동맥경화, 뇌출혈. 이건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혈관에 자꾸 때가 끼지. 때가 끼다 보니까 피도름, 피 돌기, 혈관이 잘 안 되지. 폐, 조직 탄성 및 용적 감소, 조직의 기관지 확장, 장기량 증가로 호흡기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이건 이제 어떤 장기 심장 기능, 소화 기능, 치아 결손, 아무래도 저작 기능이 줄어들죠. 소화효소 분비 감소, 위 근육 약화로 소화 기능 저하.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것도 줄여야 돼요. 콩팥 크기, 무게, 피질의 양 감소되고, 신장 혈관 강화로 기능 저하, 노폐물 여과 비율 감소로 신장 질환. 아무래도 이제 기능이 떨어지니까. 대사, 기초 대사율, 휴식 후 산소 소모량 감소, 탄수화물 대사 증가로 당뇨병 생길 수밖에 없다. 필수적이죠. 필연적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뇌분비 결할지, 특히 호르몬 종류에 따라 감소되고 유지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화와 함께 호르몬 수용체 감수성 저하로 뇌분비. 다른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 및 생식 기능이 떨어진다. 폐경으로 당연히 여성 폐경은 생식 기능은 상실하죠. 또 음경 크기 강직도가 떨어지고 발기부전되고, 뭐 이것은 이제 노화의 생물적 필연성이죠. 생물적 노화의 신화와 사설, 신화 1, 노년기는 신체 질병으로 가득한 시기다. 큰 글씨 좀 보겠습니다. 신화 2, 매력 없고 보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이빨도 없다. 뭐, 이빨은 동물입니다. 이가 없다. 뭐 이런 내용. 신화 3, 심장 발작, 골전상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힘든 일을 못한다. 신화 4, 성에 관심도 없고 성생활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뭐 정말 심각하죠. 심적인 것. 자, 개념 보세요. 감각 기능, 인지 기능, 정서 및 정신 기능, 성격 등 심리 내적 측면과 심리 외적 측면의 상호작용에서 퇴행돼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영역은 심적 기능, 감각, 지각, 운동, 정신, 정서, 여기다 발달적, 자아, 아이덴티티, 정신건강 장애 다 포괄해서 심적으로. 심적인 것은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심지어 사회적 생물적 노화가 사회적 노화와 연결된다. 생물적 노화와 관련된 심적 기능은 연령 증가와 함께 현저하게 퇴행적 발달. 그렇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정신적 기능의 쇠퇴가 의미 있는 정도 나타나지 않음. 물론 정신적 기능은 더 성숙할 수 있겠으나 심적 노화가 사회적 기능을 악화 또는 촉진할 수 있으며 약화 또는 사회적 노화 역시 심적 노화에 긍정,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심리적 노화입니다. 심리적 노화. 심리적 노화 주요 이론은 발달 과업, 헤비거스트 이론인데, 또 성격 발달 이론, 성격, 뭐 프로이드도 들고 나오고, 인지 이론, 삐아제 같은 사람. 물론 거기는 이제 발달 과업은 헤비거스트랄지, 팩이랄지, 크락, 앤더슨 같은 학자들입니다. 성격 발달 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8단계가 있죠. 이론적인 겁니다. 인지 이론, 뭐 인지 이론은 삐아제 인지 이론, 자원 감소 이론, 행동 유전 이론, 정체감 이론, 아이덴티티, 정체감 위기, 정체감 유지.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나이가 먹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정말 나는 성공의 삶이야. 그럼 정체감 유지됩니다. 나는 뭐야? 과거에 비해서 이건 뭐지? 나는 왜 이래? 지금 현재 이래? 라고 하면은 정체감 위기가 될 것이고. 자, 노년 초월 이론. 나 노인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초월한다는 것은.
심적 노화 양상. 자, 심적 노화를 감각인지 및 정신기능, 정서, 성격 변화로 구분해 설명하고, 시각은 40세부터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부터 약화돼서 50 넘으면 이제 원시 노화가 생기죠. 70세 이후는 교정에도 정상 시력 회복. 그렇습니다. 그냥 교정할 필요 없이 뭐 돋보기 쓴다든지, 청각, 미각 20대 최고, 50대 저하 시작되며 70대까지 유지, 80대 크게 약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대 저하돼서 점령하면 뭐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밥맛이 없어 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80대는 크게 약화되니까. 후각 60에서 65세 이후 감소 시작. 80대에는 4분의 3 정도밖에 없다. 촉각, 통각. 촉각은 45세 이후 급감. 통각은 연령과 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아픈 데 대한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죠. 지각. 신경 자극 전달 세포 감소 또는 조심성과 심사숙고 성향의 증가로. 아무 나이가 들면 조심하고 심사숙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매사에 조심스러운 것이니까. 반응 시간, 문제 해결, 기억력, 정보 처리 등의 반응 속도가 저하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수면 20대 7, 8시 하루에 55세 이후 급감하여 65세 이상은 5에서 6시간. 그것만 생긴 게 아니라 취면 장애, 잠자는 장애, 취면 장애, 조기 각성, 빨리 깨, 주야 전도, 바뀌어. 숙면 장애를 경험한 경우가 많아진다. 숙면 시간 줄어들어 낮은 피로 회복률, 낮 동안에 일상 시간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자, 심리적 노화의 신화와 사실 하나나 하루 종일 잠만 잔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 융통성 없고 고집스럽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사실 융통성 있고 있어야 되고 고집이 없어져야 됩니다. 평화롭고 평안한 시기, 또 기억 저하와 치매, 이게 문제죠, 사실은. 학습이 어렵고 기능이 저하된다. 자, 이런 내용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나이 먹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젊은이보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왜? 가까워지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받아들이게 됩니다만은 의존적이다. 대부분 노인들은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이다. 종교의 몰입.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제 또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종교에 몰입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종교 참여 빈도 높아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일반적일지라도 종교에 몰입하지는 않는다. 물론 종교에 몰입하고 몰입하지 않고 차이점이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어서 사회적 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노화라는 것은 노년기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나는 개인 수준의 사회적 상황 변화, 즉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사회화, 지위와 역할, 자, 이런 부분이고, 물론 개인 수준의 사회적 상황 변화가 사회가 노인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노령 인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내용들, 사회적인 내용입니다. 자, 특히 이제 퇴직, 배우자, 친구의 상실 등으로 관계망이 축소되고 1차 집단, 그중에서도 가족이나 자녀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된다. 자, 부부 관계, 부분 A, B, C, D 이런 부분 나오죠. 자, 부모 자녀 관계, 별거, 연락, 접촉도 감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 유대 관계도 약화되고, 엠피드 네스트 피어리라는 것은 이 빈 둥우리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득 유지하고 자녀와 상호 지원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제 심적 노화의 신화와 사실, 주류 사회에서 퇴출된다. 그렇지 않다. 또 고독하고 소외된다. 또 그것도 관계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 또 가난? 아니다.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혼자 있고 TV 시청? 아니다. 여러 사람 같이 어울릴 수 있다. 또 학대와 방임, 학대와 차별이 증가하나 자녀 존경받을 수 있다. 이런 신화들. 또 복지학들에 인한 가족 기능 약화? 오히려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 일할 수 없음? 뭐 65세, 79세 44% 정도가 일하고 있다. 브릿지잡, 어떤 연결시키는 그런 직업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관심과 투표율이 낮다. 아니다. 관심과 투표율이 높으면 오히려 요즘 보면은 노인들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인터넷 정치 홍보 등으로 인한 정치 환경 변화로 보수적 성향이 강화되더라고, 오히려. 자,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이런
노화를 가지고 노화의 과정 그리고 그 내용까지 어떤 신화적인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